안녕하세요. 프레이리의 교육사상 주요 개념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프레이리의 교육론이 비판적 교육론이기 때문에 먼저 비판적 교육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 이어서 침묵의 문화, 의식화, 프락시스 등의 주요 개념을 소개하겠습니다. 비판적 교육론. 프레이리는 비판교육론 또는 비판적 교육 철학의 대표적 학자인데요. 비판교육론은 비판 철학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비판 철학이란 건 또 뭐냐? 비판 철학은 좁은 의미에서는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전개한 비판 이론을 말합니다. 비판적 교육 철학, 비판적 교육사회학 이런 것들이 비판교육론인데요. 분명하게 구분하기도 어려워요. 비판적 교육론, 비판적 교육 철학, 비판적 교육 사회학, 뭐라고 부르든 비판 철학, 비판 이론의 요지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들, 즉 인간을 지배하는 온갖 지배, 억압, 통제, 소외 현상을 분석, 비판하고 궁극적으로는 인간과 사회의 해방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인간화, 비판적 교육론의 대표적 학자로는 에버렛 라이머, 이반 일리치, 파울로 프레이리, 헨리 지루 등이 있습니다. 교육사회학을 공부할 때 말이죠. 이 학자들의 이론이 나오면 모두 자세하게 봐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요 개념. 프레이리의 사상을 관통하는 것은 인간화만이 민중의 소명이라는 것, 프레이리의 교육학의 목적,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해방이라는 것, 여러분은 이 강의를 듣는 내내 이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인간화. 그런데 프레이리가 살았던 시대적 배경에서 프레이리는 억압, 피억압으로 비인간화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프레이리가 추구하는 것은 비인간화된 세계를 해방된, 즉 인간화된 세상으로 바꾸는 것, 세계 변혁. 프레이리는 중산층 집안에서 태어났는데요. 프레이리가 어렸을 때 세계공황의 여파로 가세가 기울면서 가족이 지극히 가난한 동네로 이사를 갔습니다. 프레이리 자신은 물론이고 친구들, 동네 사람들 모두가 혹독한 가난 속에서 살았습니다. 프레이리는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밤낮으로 일해도 먹을 것을 손에 넣을 수 없는 삶을 보았고 민중들이 얼마나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살고 있는지를 보았죠. 이거 뭐가 잘못된 거지?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는데 사람들은 왜 잘못됐다는 얘기를 안 하는 거지? 왜 내게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하냐고 말하지 않고 비인간적인 삶에 순응하면서 살고 있는 거지? 왜 비인간적인 일들은 바뀌지 않는 거지? 프레이리가 거기서 발견한 것은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프레이리가 침묵의 문화라고 부르는 건데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침묵하니까 비인간적인 상황이 바뀌지 않는 거 아닌가? 왜 사람들은 부당함에 대해서 침묵하는 거지? 왜 말하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기득권을 가진 지배 세력은 자신의 기득권을 잃을까봐 침묵하고 억압을 당하는 사람들은 부당함에 대해서 말했다가 불이익을 당하게 될 테니 말하지 못하고 부당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숙명론에 빠진 사람들은 그냥 내 운명이겠거니 하면서 침묵하고 해왔는데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었던 사람들이 느낀 좌절감 등등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로요. 침묵의 문화가 지배하면서 비인간적인 상황은 바뀌지 않고 지배 세력에게 유리한 비인간화는 유지되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프레이리는 무엇보다도요. 피억압자들인 민중이 비인간화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인식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의식화,
의식화되어야 한다. 의식화는 무엇으로 이어져야 하는가? 프락시스로 이어져야 합니다. 프락시스가 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프락시스를 실천이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이론과 실천이라는 말 많이 듣기도 하고 많이 쓰기도 하잖아요.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여러 교육 관련 이론을 배웁니다. 이론을 알아야죠, 물론. 이론을 잘 배우고 교사가 되어서 이론을 실천에 옮겨보려고 하니 이론으로 배운 것과 현장에서의 실천은 아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럴 때 이론과 실천은 다르다. 둘 사이에는 괴리가 있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이 경우에 이론과 실천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프레이리 사상에서 나오는 프락시스는 제가 방금 얘기한 이론과 실천에서의 실천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프락시스를 실천이라고 번역하면 프락시스의 원래 의미가 왜곡되거나 오해를 불러올 수 있죠. 그래서 프락시스는 흔히 번역하지 않고 그냥 프락시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프락시스는 뭐냐? 프락시스는 간단히 말하면 비판적 성찰과 행동이 함께 있는 것을 뜻합니다. 성찰과 행동이 같이 있다. 주체로서의 인간이 세상을 변혁해야 하는데 행동이 없는 성찰만 있다면 그것은 관념적이고 피상적인 탁상 공론이 되겠죠. 다시 말해서 인식, 성찰은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변혁으로 이어질 수 없다. 인식은 해방을 위한 필요 조건일 뿐 충분 조건은 아니다. 반면에 성찰이 없는 행동은 그저 행동을 위한 행동, 맹목적인 행동이 될 거예요. 세계 변혁으로 이어지려면 성찰은 행동을 수반해야 되고 행동은 성찰을 수반한 것이어야 한다. 이것이 프락시스입니다. 성찰한 다음에 행동을 한다. 이런 순서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성찰과 행동이 수반되는 것이 프락시스다. 프레이리가 한마디로 정의한 바에 따르면 해방은 하나의 프락시스다. 강의 내용을 정리합니다. 주체로서의 인간이 억압, 피억압으로 대표되는 비인간화된 세상을 변혁해야 하는데 이때 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인간화, 인간성 회복이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비인간적인 삶에 대해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잃고 침묵하는데 침묵의 문화가 지배하면 인간화된 세계를 만들 수는 없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실존적인 비인간화의 상황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의식화, 더불어서 성찰과 행동이 필요한데 그것이 프락시스다. 이것은 또한 부당함에 대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 발언권을 되찾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해서 도달하는 세계 변혁이란 바로 인간화, 해방인 것이다. 참된 해방은 인간화의 과정이며 해방은 하나의 프락시스라고 프레이리는 말합니다. 인간성 회복에 대한 몇 가지 질문. 질문 하나. 피억압자가 억압에서 해방되어 억압자가 되는 것이 프레이리가 말하는 인간화인가? 그럴까요? 아닙니다. 피억압자가 억압에서 해방된다는 것이 곧 피억압자가 억압자가 된다는 것이라면 서로의 위치만 바뀔 뿐 억압, 피억압이라는 비인간화는 여전히 지속되는 것이니까요. 질문, 피억압자만 비인간화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억압자는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타인들을 억압하는 비인간화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이중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억압자도 비인간화된 상태인 것입니다. 질문: 프레이리의 교육학은 피억압자만을 위한 교육학인가? 프레이리는 우리가 이 강의에서 다룬 저술에 피억압자의 교육학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페다고지라고 번역된 책이죠. 프레이리는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인간적이고 해방적인 교육학으로서의 피억압자의 교육학은 두 단계를 가진다. 첫 단계에서 피억압자는 억압의 세계를 드러내고 프락시스를 통해 그 세계의 변혁을 위하여 헌신한다. 억압의 현실이 변혁된 두 번째 단계에서는 더 이상 피억압자의 교육학이 아니라 영구적인 해방 과정에 참여하는 전 민중의 교육학이 된다. 프레이리가 추구하는 최종 목적은 피억압자의 교육학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피억압자, 억압자 할 것 없이 영구적인 해방 과정에 참여하는 전 민중의 교육학이 된다. 모두의 인간성 회복이다. 질문: 정부가 어떤 정책을 시행한다고 할 때 또는 선거를 할 때 기득권이 아니면서 기득권 세력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프레이리는 이와 관련해서 현실 속에 침잠해 있는 피억압자는 억압자의 이미지를 내면화하고 있기 때문에 억압자의 이익에 봉사하는 질서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없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자신이 피억압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억압자라고 또 지배 세력이라고 믿거나 믿고 싶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어디에서 기인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그중 한 가지 이유는 특히 학교 교육이 지배계급에게 유리한 질서를 보편적 질서라고 내면화시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 사회화시키는 것, 명시적 교육과정이든 잠재적 교육과정이든 이런 것들이 보편적인 것이냐 아니면 특정 계급, 즉 지배계급을 위한 것이냐, 바로 이것이 기능론적 교육론과 갈등론적 교육론 사이의 논쟁이 되는 지점이죠. 이에 대한 프레이리의 견해는 다음 강의 은행저금식 교육과 문제제기식 교육에서 다룰 것입니다. 참고 문헌은 파울루 프레이리의 페다고지, 남경태, 허진옮김, 그린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